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9일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양금인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이죠. 천간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12개의 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천간이 됩니다. 자,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으로 구분할 때 경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어저께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오행으로는 똑같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똑같은 오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같은 금을 음과 양으로 나눠 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는 되게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살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도자기 같은 것도 그 신금 같은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신금은 보석 주옥 같다, 도자기 같다, 뭐 안경테 같다, 안경알 같다, 아니면 핸드폰 액정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신금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이라고 했는데, 완철금은 쉬운 말로 무쇠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땅 속에서 금방 커낸 원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명리를 배울 때는 임수라는 것, 뭐 개수라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대별해 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간가를 해버리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신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청징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다시 신금 같은 경우를 불로서 다스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항상 임수를 쓰는 것이 신금이 취용할 수 있는 용신이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인 임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관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월령 월지에 따라서 신금을 어떻게 쓰는지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철금까지 땅속에서 캐낸 불순물이 좀 섞여 있고 단단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경금을 기물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라야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어저께 술월에 경금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정화를 쓰는 것이 원래 경금의 용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언제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 임수를 쓰는 것은 뭐예요? 화를 절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또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너무 왕한 그런 계절이죠. 특히 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뿌리가 될 수는 있지만, 술토 자체는 어떤 술토의 특징은 뭐예요? 건토라고 하는 거고 왕토이기 때문에, 술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술월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또 이고 간에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목의 경우 술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토다 목절될 수가 있겠고, 병화라든가 정화가 술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경우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너무 극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신앙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절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경금이라든가 또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매금,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계수가 술월에 태어났다 무토가 투출했다. 이거는 관살이 너무 태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술월에 어떤 오행도 무토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금은 그래도 양금이기 때문에 신금에 비해서 좀 뭐 크고 뭐 이렇게 좀 강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조금은 작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경금은 조금 탁해도 문제될 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석 주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경 있죠, 렌즈, 우리 콘택트 렌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경이라든가 콘택트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렌즈 많이 쓰시는데 저는 렌즈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자, 렌즈 같은 경우도 쓰면은 자주 꺼내서 식염수 같은 걸로 해서 잘 세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컨택트 렌즈 안에 단백질 같은 게 끼게 되죠. 옛날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군대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안경이 깨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컨택트 렌즈를 이제 착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쫄다 보니까 뭐 렌즈를 꺼내서 세척하고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씩 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눌어붙은 거죠, 렌즈가 그 안구에. 그래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컨택트 렌즈로 신금이라고 하면 계속 세척을 안 해주면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단백질 같은 게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겠고 신금 자체가 더러워지면 뭐예요? 그렇게 시야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깨끗하고 맑고 청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쓴다? 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경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정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신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수를 써야 된다. 정화를 쓰는 것은 아마도 신금일간이 신월이라든가 6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투출할 때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정화를 써서 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한겨울에 추워도 신금은 임수는 있어야 된다. 단 한겨울에 추울 때 임수를 쓸 때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조후하는 용도로 뭐 병정화를 쓸 수 있지만, 그 병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뭘 위해서? 조후,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신금 자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화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금은 뭐예요? 임수 쓰는 것이 핵심인데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이제 선우가 약간씩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술월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얘기가 되겠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 자, 신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술월이라고 하는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죠. 서방. 그래서 원래 신유술 서방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관장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로와 절기가 하고 상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리를 열심히 날마다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절기가 어떻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인월은 뭐 입춘 우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눈으로 익히는 것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술월이라 하더라도 이 술월도 진술충미는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술월 같은 경우는 상강과 한로와 상강, 한로절이 되어야지만 6월에서 술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로 후 9일까지는 금왕여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러 후 이제 10일 이후로는 이제 얼추 이제 상강절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월에는 그야말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고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로절이 지난 한 9일까지는 그래도 금의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계절의 심천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지장간을 이제 술토 같은 경우는 지장간을 왜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해서 9일 그 다음에 3일이죠. 3일 그 다음에 9, 3, 18이 되겠죠. 9, 3, 18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요 안에 있을 때는 신금이 이제 왕한 걸로 보고, 근데 이제 요 3일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세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로우 9일까지를 말한 것은 뭐냐면 수월에 접어들었을 때 지장간이 9, 38로 나눠지기 때문에 할로우 9일까지는 금왕여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토를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제 할로우가 지난 10일 이후부터는 화토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니고, 그리고 또 너무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할 바는 아니고, 이걸 마냥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냥 수월 자체가 뭐예요? 토왕절이다 이렇게 그냥 크게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면밀히 볼 때는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는데 할로우 9일같이 태어났으면 마치 술월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6월에 태어난 것처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술토 자체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할로우 9일이 됐건 할로우 3일, 10일이 있단 뭐냐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경금도 마찬가지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아까 뭐가 된댔죠? 토후 매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후 매금은 토다 매금이라고도 해요. 토가 많다, 토다 많을 따자죠. 토가 많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힌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여름 같은데 이제 해수욕장,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수욕장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연인들끼리 만난 지 100일 만에 서로 간에 이제 커플링을 하고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가서 놀러를 가요. 반지를 당연히 꼈겠죠. 근데 이제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 있죠. 근데 나올 때 이 가락지가 사이즈가 좀 컸던지 벗겨졌어요. 그러면 땅속에 묻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토후 매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 가락지, 금가락지인지 옥가락지는 모르겠지만 땅속에 묻히면 빛을 못 보게 되고요. 뜨거운 땅, 그곳이 그나마 물기라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뜨거운 모래가 되면 반지가 상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술토 자체가 그렇게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뭐예요? 건조한 땅이 있게 되면 뭐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너무 건조하게 되면 피부가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 장기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금과 신금으로도 대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금은 뭐냐면 피부로 보는 거예요. 피부가 금이에요. 그러면 금이 화가 왕해서 문제가 되거나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신금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알레르기 같은 것 이렇게 걸려서 고생하는 애기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토 투출하는 것은 결코 안 되고요. 일단 예비책, 우리 보험된다라고 하죠.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토가 많아져서 금을 갖다가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아 주어야지만 신금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가 많아서 신금이 매금될 때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또 위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쓸 때 목에 관련된 약을 쓰게 되면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발을 좀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술월의 신금은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데, 또 한 가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했죠. 신금은 간목은 신월이 되게 되면 신월은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목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목의 입장에서 지금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 젊음의 양지, 이런 드라마 이름이 아니라 포태 양생육대가랑 세병사묘 할 때 이 양지를 말하는 것인데, 아직은 술월의 간목은 왕하지 않습니다. 약하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뭐예요? 건조하다. 술토는 무슨 토?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죠. 그러면 신금도 건조한 흙이 좋지 않겠지만은 간목 자체도 뿌리도 못 내릴 뿐만 아니라 간목이 건조해진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 간목 자체도 고사해 버릴 수 있죠. 말라 죽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론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 할 수 있죠. 토세주옥이 아니라 도세주옥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수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약할 때 간목을 갖다가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 술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죠. 그러면 수가 있게 되면 술토를 그나마 좀 윤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일단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간목으로 막아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인데, 간목만 가지고 술토를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수가 있음으로 해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고, 술토를 윤토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이 또 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도 어떻게 됩니까? 도세주옥할 수 있다. 자, 간목의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용도도 있죠. 그죠? 재성이고요. 상관이죠. 술월의 신금 뭐예요? 상관, 생재하게 되면 사주의 국세가 어땠다? 원활해지고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가 금수가 너무 많게 되면 그때는 화로서 뭐 할 수 있다? 조후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술월의 신금은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하고, 임수로서 목을 생해주고,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를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신금이라 하더라도 월령이 인월, 묘월, 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을 해자, 축월에 따라서 어떻게 나머지 6글자를 배합하느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틀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일간과 월령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명식은 신금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어저께 경금이 술토를 봤을 때는 제가 편인격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일간은 음토가 음금이 되는 것이고, 토는 양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인은 나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나를 그냥 키워주는 계모, 서모 이렇게 봐서 편인은 좀 안 좋은 것, 정의는 좋은 것 이렇게 보시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나를 낳았던 엄마가 그렇게 싫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나를 키워주는 양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나를 낳아준 엄마가 좋고 나를 낳아주지 않은 뭐 계모는 나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술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술 서방에 있는 토죠. 그다음 금의 세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모왕자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술이 아니라 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로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 자체가 진에 통근할 수가 없겠고, 인성만 왕하게 되니까 이거는 모왕자쇠, 신금이 약하고 인성만 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술을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 서방에 해당되는 인성토이고,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쇠라기보다는 모왕자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라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라기보다는 다시 모왕자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 경금 같은 경우, 특히나 같은 금이라도 경금 비해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후 매금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아니더라도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금 될 수 있습니다. 금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일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오늘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징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개수신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 토가 많아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리서에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라고 있어요. 그 토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한다. 뭐예요?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금을 갖다가 반지를 갖다가 땅 속에다 묻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금괴 같은 경우는 땅 속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이제 저축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신금은 녹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어놓으면 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묻어도, 여러분들 녹슨 철물하고 아시죠?
아니면 철만 원 달리고 싶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금으로라도 볼 수 있지만은 거기 비무장지대 같은데 철길이라든가 그런 것들 관리 안 하면 금방 녹이 슬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신금 경금이 토가 많아서 매금된다라고 하는 건데지는 신금과 경금이 토가 많아서 오금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월의 신금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임수로서 뭐예요?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 간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일지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를 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묘가 있게 되면은 묘술은 지지 육합이라고 하죠. 육합으로서 묘술 화가 되죠. 근데 뭐 이것이 묘술 합한다고 해서 인호술 화국이라든가 뭐 사오가 있는 처럼 화가 그렇게 뭐 염나하게 왕해진다라고 좀 보기는 그렇고, 원래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화의 고지라고 해서 화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고에 불씨가 자작자작 남아있는 데다가 묘목이라고 하는 갈대를 집어넣게 되면 약간 불이 다시 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정도로 하고요. 묘술화파에서 너무 뭐 치열해진다, 너무 뜨거워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묘술화파하게 되면 신금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술월에 토가 많고 그 다음에 묘술화파하면 화까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토가 많아지는데 그 토가 어떤 토, 뜨거운 열토가 돼버리면은 신금이 오히려 그 열토에 의해서 오히려 피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근데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약한 신금이 겁재인 경금에 좀 조력은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비록 안 있다 하더라도 자수가 있게 되면 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갖다가 자수가 옆에 첩신대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마른 땅 옆에 저수지 하나 있으면 그나마 그런 땅들은 좀 땅이 그래도 조금 촉촉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약간은 좀 촉촉한 습토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역시나 어저께 경금도 그렇고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로 이 병화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가 하는 일은 물론 뭐 조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신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서로 병화와 신금이 붙어 있게 되면 서로 탐합하게 됩니다. 원래는 병신합수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것인데, 병신합수라고 해서 이것이 오늘 같은 국세가 합해서 신금과 병화가 합해서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이는 거예요. 묶인다라고 보는 것이고, 병화도 병화 나름대로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신금도 신금 나름대로의 일을 하지 않는다. 신금 일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과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로 치면 임금과 같은 것인데, 임금인 신금이 사주 전반의 전체 국세를 살펴야 되죠. 임금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살펴야 되고요. 조세 제도를 잘 만들어서 백성들이 필요 이상의 혈세를 내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고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임금의 일인데,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는 신금 입장에서 관성이죠. 명예도 될 수가 있겠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자기 명예, 자기의 치부, 자기의 어떤 그런 것, 자기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뭐 대의 명분이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목적 의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좀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인데 조금 약간은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죠. 쟤는 3차원 세계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4차원 내지는 5차원, 우와 쟤는 7차원 세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쉬운 말로 뭐예요?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일간하고 탐합하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탐합하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경금을 병화가 극하지 못합니다. 병화도 얘하고 일간하고 탐합하느라고 얘 극하는 걸 막고 있죠. 근데 병화가 일간하고 탐합해서 경금을 극하는 것이, 그건 뭐 나름대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경금을 병화 극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주 전반 국세가 병화도 문제이고, 이 임수 입장에서는 뭐냐면
토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 토를 제하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토가 많아지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월 자체가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생시에서 토를 본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아마 100% 토다 매금 내지는 토후 매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자 기축시라든가 지지 있는 건 좀 둘째 칠게요.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자시 뭐 예를 들면은 무자시가 된다. 물론 지지에서 자수 보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그 윤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술월의 묘술 합파해서 화도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매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가 되면 자, 여기도 술토 여기도 술토 투출난 무토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왕토가 되죠. 간목이 있어서 반드시 술토를 무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간목이 없죠. 선생님, 묘 중에 있는 간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묘 안에는 지장간이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묘 안에는 을목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간목은 쓰지 않는다. 간목은 불용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묘 중에 있는 을목 가지고 묘 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소토한다, 토를 제한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묘목은 승목인 을목밖에 없다. 토를 제하는 데는 을목 가지고는 공력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축시가 돼도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염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는 조금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기해시 같은 경우는 해묘합목하죠. 원래는 해묘미 합목이라고 해서 이건 목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해묘합하게 되면 이때 해중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토를 제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지에 있는 목이 천간에 있는 토를 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역시나 기토라고 하는 편인이 신금을 물론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금시켜 준다 라고 보게 되겠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해묘합목하게 되면 목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되게 돼요.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기축시보단 기해시가 조금 나은 면이 있겠습니다. 기축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근데 기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임수는 자의 뿌리를 둘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아까 묘술은 요거는 지지 육합 으로서 묘술 합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분들 묘진이 있으면 방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는 분 있어요. 방합, 이거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방합은 뭐예요?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계절 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언제? 항상 월령이 인월이라든가 아니면 묘월이라든가 아니면 진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월령이 수월에 묘진이 있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묘진이 있으니까 세 글자가 다 있죠. 그럼 방합이 형성되느냐? 이거 방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월령 중에 인묘진 중에 한 글자는 반드시 월지를 득하고 있어야지만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인묘진이 다 있다고 해서 수월에 방합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수를 봤기 때문에 그나마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은데 토가 많아서 조금은 일간 자체가 약한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장점은 뭐냐면 물론 이 임수가 좀 원격되어 있어서 이 합을 푸는 힘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있을 때 임수가 있게 되면은 이 임수로서 이 병화를 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 물론 이게 좀 조후하는 차원에서 개수는 좋다 하더라도 수월에 개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뭐 병화를 좀 위협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신금 자체가 개수를 이렇게 반겨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사시보단 차라리 임진시로 하고 운세 자체는 금운을 만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운세 자체가 대운 자체가 왜요? 초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해자축 수운의 임묘진 동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금운을 만나고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화운 쪽으로는 좀 나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주라고 하는 것이 8글자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글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대운하고 비교해 보고 또 세운하고 비교해 보면 많지 않은 글자의 배합이, 많지 않은 글자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천변만화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보는 것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쉬운 것을 가장 잘 알고 쉬운 것을 가장 잘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사주를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쓸데없는 신살 이론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